지식과 지식이 만나 더 큰 지식으로. 안녕하세요. 지식에드 시즌2 오늘의 호스트 HSAD 송혜진 선임입니다. 저는 4년차 A인데요. 오늘의 잔망 루피 팬덤 룹덕의 대표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캐릭터 마케팅의 세계,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아이코닉스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먼저 구독자분들께 인사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코닉스라는 회사에서 라이선스 사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코닉스 라이선스 사업팀 서혜지 선임 매니저입니다. 아이코닉스는 오늘의 타이틀처럼 활동량은 장만스럽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BTS와 같은 뽀로로 그리고 장막 루피 등 내노라하는 캐릭터들의 IP들로 유명하잖아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코닉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뽀로로와 꼬마버스 타요, 잔망 루피와 같이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라이선스 사업팀은요, 캐릭터의 브랜드 관리, 브랜드 전략 수립까지 다양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막 루피의 활약상이 엄청 대단하잖아요. 뭐 LG 야구단부터 그리고 항공사 그리고 음식 굿즈 그리고 유튜브 인플루언서까지 하는 루피인데 선임 매니저님은 담당자로서 장막 루피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잔망 루피는 말 그대로 그 잔망스러움이 가장 매력인 것 같아요. 잔망스럽다라는 게 얄밉도록 맹랑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귀여운 잔망 루피의 외모에 조금 할 말은 하는 이런 반전 매력이 더해진 그 성격이 좀 가장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조금 뽀로로의 그런 얌전한 캐릭터 내면에 숨겨진 저희 모두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아주 유쾌하고 그리고 귀여우니까 잔망스럽게 표현이 되는 게 저는 아주 큰 매력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잔망 루피 그 짤이 떠돌 때부터 그리고 이모티콘이 딱 나왔을 때부터 이거는 사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구매하고 있는 룹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세대 불문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혹시 두 분이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있으실지? 저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가 제일 인상 깊은데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는 80년이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많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세대 간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는 그렇게 흔치 않아서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면 루피도 이제 100년 뒤에 2100년 뭐 이렇게 저희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캐릭터에 더 끌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이유? 캐릭터는 단순하게 소비의 대상에서 멈추지 않고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존재로서 받아들여지거든요. 보는 순간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보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캐릭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장점 때문에 이제 캐릭터가 연예인만큼 못지않게 그런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이코닉스에서는 사실 뽀로로만 해도 이제 한 20년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타요도 거의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오랫동안 사랑받는 캐릭터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을 계속 꾸준히 사랑받게 하는 그런 비결이 있으실까요? 사실 뽀로로가 저희가 22주년이 됐거든요. 시대가 흐르면서 좀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소비자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해 드리면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드리지만 그 본질 속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같이 교감하는, 소통하는 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망 루피는 뽀로로라는 유아 애니메이션에서 출발한 어쨌든 부캐 캐릭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잔망 루피에서도 너무 과하거나 아니 좀 폭력적인 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캐릭터들도 저희가 부캐로 만드는 작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격을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성인분들이 재밌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리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여기 앞에 있는 잔망 루피에 대한 조금 딥한 질문을 해볼게요. 잔망 루피는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캐릭터로 스피노프 캐릭터의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루피가 가장 많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잔망 루피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일상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잔망 루피는 실제로 시험 공부도 하고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 닮은 것 같아요, 젠지 세대 분들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이모티콘이라든지 SNS 컨텐츠들도 그런 스토리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잔망 루피 SNS 팔로우하거든요. 최근에 올라온 게 오늘도 결국은 출근을 하게 됐다. 막 이런 거였는데 잔망 루피는 조금 밈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조금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2019년도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민화가 됐거든요. 저도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루피가 되게 동글동글하고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주변에 약간 착한 친구들 있으면 장난도 치고 싶고 좀 다가가서 좀 짓궂게도 하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루피한테 좀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잔망 루피의 좀 뭔가 할 말을 하는 그런 세계관이 젠지 세대 분들한테 많은 뭐 인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스토리를 이제 루피가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캐릭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진행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일단 좀 채널별로 그 스토리텔링을 조금 차별화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봤을 때 의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인 뭐 행동이나 직관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사용해서 하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피드를 이제 넘기면서 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또 재밌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모티콘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피 이모티콘을 12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모티콘 제작 과정이 조금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그 제작 과정과 함께 조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리고 만들었던 이모티콘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이모티콘이 있을까요? 사실 제작 과정은 크게 특별한 게 있지는 않고요. 다 같이 그냥 둘러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요즘 이모티콘 어떤 거 쓰는지 되게 그냥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좋겠다 해서 기획안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제작하고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뭐 재미없네 하면 그냥 저희들끼리 또 수정을 하고, 사실 이게 대단한 저희가 뭔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편한 자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좀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모티콘 기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제작을 해서 정식 이제 이모티콘 플랫폼에 제안을 하고, 그게 이제 승인이 되면 출시를 또 위한 감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출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피 이모티콘 중에서 좀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1탄이 제일 반응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인터넷에 이제 돌고 있던 그 루피 짤이 처음으로 잔망 루피라는 이제 공식 IP로서 사업을 한 게 그 잔망 루피 1탄 이모티콘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었던 이모티콘 시리즈이기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잔망 루피 이모티콘 이제 출시하고 나서 현재까지도 제일 사용을 또 많이 하시고 인기가 있는 게 1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가장 인기가 있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이 사랑을 받는 전 2탄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캐릭터에도 그런 브랜딩을 어떻게 보면 하시는 건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브랜딩은 되게 중요한 요소죠. 캐릭터 IP는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브랜드는 보는 대중들에게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와 그리고 정체성을 담아서 그 캐릭터가 대중들에게 말하는 톤의 매너와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해요. 저도 이제 뭔가 A로서 마케팅 프로젝트를 할 때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브랜드만의 어떤 고유한 이미지 그리고 어떤 그런 포지셔닝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캐릭터 IP를 하나의 브랜드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조금 궁금한데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 캐릭터가 가진 정체성을
톤앤 매너에 맞게 일관되게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와전되지 않고 최대한 재밌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를 기획하거나 라이선싱을 할 때 팬덤 타겟층을 조금 다르게 분석하고 정의를 하실까요? 연령이나 성별도 저희가 고려해서 타겟팅을 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캐릭터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성향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일반 제품 마케팅은 좀 더 기능에 좀 중심으로 마케팅이 된다면 저희는 오히려 이 캐릭터를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콘텐츠와 캐릭터를 어느 상황에서 재밌어 하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타겟팅을 하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잔망 루피 사례처럼 하나의 캐릭터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확장되었을 때 어떤 기준이나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까요? 일단 캐릭터가 가진 이런 성격이나 세계관 속에서 좀 확장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잔망 루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인 컨셉이 일상에서 공감도 할 수 있고 좀 귀여움을 유지하는 게 좀 메인 컨셉이다 보니까 그런 톤앤 매너는 유지를 하면서 일이나 뭐 공부나 우정이나 이런 일상 테마를 점점 이제 접점을 해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이런 제품의 뭐 가치나 서비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조금 더 이어서 근데 이제 루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엄청 동그랗고 귀여운 얼굴인데 막 얼굴을 이렇게 건드시잖아요. 막 눈이 갑자기 이렇게 쑥 된다든지 과감 시도가 어려우실 수 있었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조금 우려사항 같은 것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잔망 루피가 어쨌든 짤 콘텐츠이다 보니까 오히려 팬분들이 평범한 걸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조금 더 괴롭혀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이렇게 못생겼으면 좋겠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는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못생겨 보일까라는 우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까, 이렇게까지 하면 좋아하실까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다 맡겨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모티콘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초기에 이제 기획했을 때 팀장님께서도 그렇고 나한테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기획자인 저희한테 되게 많이 믿고 맡겨주셨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도 더 자유롭게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걸 또 있는 그대로 노출을 했을 때 팬분들도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밈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과감한 시도들이 딱 나올 수 있었던 게 윗분들도 좀 믿고 맡겨주시는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의사결정권자가 적다 보니까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렇군요. 근 몇 년간 그리고 현재까지도 마케팅 업계에서는 핫한 키워드가 브랜드 콜라보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터 입장으로서는 루피가 많은 콜라보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한테 그런 감성 코드가 일치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감성 코드가 일치를 함으로써 루피랑 콜라보를 했었을 때 노출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유입이 더 많아진다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팬들이 유입되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조금 로열티가 있는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바로 루피의 매력이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잔망 루피가 아무래도 또 짤로 시작했던 콘텐츠였다 보니까 어떠한 브랜드와 만나도 되게 유연하게 변형도 가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게 또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케터인 저희 입장에서도 새로운 협업들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잔망 루피가 이런 짤 콘텐츠라는 특성을 좀 잘 이용해서 되게 새로운 도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굳이 부자연스럽게 어떤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루피의 특성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더 매력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콜라보 캠페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잔망 루피랑 불가리 이제 앰버서더 활동을 했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사실은 캐릭터 IP가 명품 주얼리 앰버서더 활동을 하는 게 아마 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저희가 이제 이모티콘 배포를 같이 하는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당시에 뭐 내부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프로젝트였고 실제로 되게 이모티콘 배포도 되게 잘 될 만큼 반응도 좋았었던 프로젝트여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엄청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소비재 제품에서 넘어가서 좀 고가녀, 완전 명품 주얼리, 그리고 자동차랑도 콜라보를 네네네.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콜라보 마케팅 사례를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잔망루피 덕후로서 기억 남는 게 이제 LG 트윈스랑 이제 콜라보를 하는 게 많이 기억이 남는데요. 이제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잔망루피를 보러 야구를 보러 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잔망루피 그 마스코트가 관객들이랑 자연스럽게 장난치고 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쇼폼에도 노출이 되면서 정말 이게 바로 루피의 힘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회사 HSAD 내에서도 주변에 종종 캐릭터 콜라보를 마케팅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마케터들이 왜 캐릭터 IP를 활용한 마케팅에 집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가장 큰 장점은 스캔들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일부 셀럽분들이나 뭐 어쨌든 사람은 어쨌든 뭐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쨌든 감성적으로 소비자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HSAD 내에 캐릭터 콜라보 마케팅 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딱딱할 수 있는 메시지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강점이 있으실까요? 캐릭터는 우선 주목도 면에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친근한 캐릭터가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이 소구점이 좀 더 강력해지는 거죠. 아이코닉스랑 콜라보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잔망루피 그 SNS 링크 들어보면 라이선스 문의 이런 거 버튼 있거든요. 눌러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누르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콜라보 마케팅을 검토를 할 때는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와 저희 캐릭터에 가진 이미지가 시너지가 날까를 좀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Z세대, 젠지세대 분들이 이 콜라보를 좋아할까? 좀 새롭게 받아들이실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콜라보가 됐을 때 확실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소비자분들이 더 재밌어 하시고 더 바이럴도 많이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성공적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좀 궁합이 좋았던 콜라보 사례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선임 매니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을지? 좀 최근에 그래도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이제 설빙이랑 진행했었던 빙수 콜라보가 제일 좀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설빙이라는 이제 브랜드 자체가 딱 잔망루피 타겟층과 동일한 20, 30대 분들뿐만 아니라 10대 학생분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기도 하고, 당시에 저희가 출시했었던 이제 빙수가 딸기랑 초코로 출시를 했었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잔망루피의 이 핑크색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이제 플레이버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반응도 되게 좋았었고, 최근에는 좀 가장 궁합이 좋았었던 콜라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IP의 대가로서 캐릭터 IP를 활용하는 콜라보 마케팅을 고려하고 있는 브랜드에게 조금 하고 싶은 조언이나 아니면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단순하게 귀엽고 인기 있는 캐릭터를 선정하시기보다는 브랜드와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이 캐릭터 브랜드가 잘 연관성이 있어서 뭐 소구를 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신다면 아마 좋은 캐릭터 콜라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브랜드 메시지와 그리고 캐릭터의 톤 앤 매너가 안 맞을 때는 조율을 하시는 편이실까요? 사실 저희도 그럴 때가 제일 어렵긴 한데요. 최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뭐 힐링이라든지 시사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고요. 그게 어렵다면 오히려 저희는 역발상으로 그 반대로 갑니다. 가장 차이나고 안 어울릴 것 같은 브랜드와 협업이 된다면 거기서 좀 더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의외성 있는 콜라보도 진행해서 괜찮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공감대 아니면 어떤 의외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확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식으로 콜라보를 하시는군요. 제가 평소 룹덕으로서 이제 궁금했던 캐릭터 얘기 그리고 이제 캐릭터 IP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몰입이 된 것 같은데, 아이코닉스 내부에서 루피가 가지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도 뽀로로 타요로 유명한 유아 콘텐츠에 좀 강점이 있는 회사거든요. 저희는 항상 고민이 출산율이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성인까지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가 많이 고민이었어요. 우연찮게 많은 시도를 하던 중에 잔망루피가 또 많은 인기를 얻게 돼서 조금은 그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캐릭터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캐릭터 IP 산업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15년 전만 해도 성인들이 캐릭터를 좋아하면 약간 놀림당하는 게 문화였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웹툰이라든지 뭐 SNL 통해서 그런 캐릭터를 접하다 보니까 키더트 시장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세대들이 캐릭터를 좋아하고 캐릭터 상품을 가지고 싶어하는 시장 환경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술의 발전하고 더불어서 더 많은 캐릭터 IP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나와서 시장을 리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전망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잔망루피가 그간 어떤 걸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또 잔망루피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세워나가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잔망루피가 저희 팀뿐만 아니라 회사의 많은 인원들이 이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도 계속 이제 잔망루피 콜라보 열심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의 문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또 많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대시엑스를 통해서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통해서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팬으로서 그리고 캐릭터 콜라보에 관심이 많은 A로서 너무 즐거웠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식 에드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캐릭터 콜라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HSAD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해주신 아이코닉스 두 분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지식이 만나 더 큰 지식으로 지식 에드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